이번 영상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해서 안분 계산하고 안분 정산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매입세액이란 우리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로 가정을 해보면은 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우리는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죠. 그런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매입세액은 이 둘이랑 다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공제를 해야 할지 또는 공제를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고요. 자, 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기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0만원에 구입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입세액은 10만원인 거죠. 그러면은 이 10만원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하자니 일부는 면세사업에 썼을 거고 또 전부 공제 안 하자니 또 일부는 과세사업에 썼을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실제로 전부 다 세어보는 거죠. 아르바이트생 한 명 고용해서 복사할 때마다 전부 다 세서 총 복사 예를 들어서 10,000장 했는데 과세사업에 7,000장 했고 면세사업에 3,000장 했다. 그럼 70%는 과세사업을 위해서 쓴 거니까 공제해주고 30%는 면세사업을 위해 쓴 거니까 불공제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안분 계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방법은 첫 번째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과세사업과 매출사업의 공급가, 매출액은 전부 다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비율로 구해서 과세사업 비율만큼은 공제해주고 면세사업 비율만큼은 공제해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준으로는 매입액 기준, 세 번째로는 예정 공급가액 기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웬만하면은 매출액이 없는 회사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만 기억하고 계셔도 충분하고요. 자, 정리하자면은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위해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각 사업의 비율을 계산한 후에 면세사업의 비율만큼은 공제해주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을 우리는 안분 계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 매출액이 1억입니다. 그 중에서 과세사업의 매출액이 6천만원이고요. 면세사업의 매출액이 4천만원입니다. 자, 우리 지금 복사기 110만원 주고 사와서 매입세액이 10만원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과세사업의 비율을 구해야 될까요? 면세사업의 비율을 구해야 될까요? 공제받지 못할 거니까 면세사업의 비율을 구해야겠고요. 면세사업의 비율은 총 공급가액 1억 분의 면세 공급가액 4천만원 되겠죠. 그래서 1억 분의 4천 하니까 40% 나오는데 이것을 공통매입세액에다 곱해주는 거죠. 공통매입세액이 얼마냐면은 10만원이었죠. 그럼 이 10만원 중에서 40%만큼은 면세사업의 비율이니까 4만원만큼은 어떻게 해라? 공제해주지 말아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분 계산이라고 하는 건데 자, 안분 계산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이게 지금 예정신고의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은 확정신고에 이걸 다시 정산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공통매입세액 정산, 안분 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안분 정산을 왜 하느냐? 자,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자, 과세기간이라 함은 자, 1월부터 6월 또는 7월부터 12월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예정신고는 1월부터 3월 또는 7월부터 9월인데 이 자료만으로는 과세기간 전체의 면세사업 비율을 구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정신고에 안분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과세기간 전체의 자료가 아니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면은 그 과세기간 전체의 자료를 가지고 다시 확정신고에
정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우리는 안분 정산이라고 하는데 이 안분 정산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정신 잘 차리시고요. 혹시 배속을 좀 빠르게 해서 듣고 계셨다면은 이제 배속을 원래대로 돌리시고 한번 천천히 잘 이해해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정 신고 때 안분 계산을 통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정 신고 자료만 봐야겠죠. 그래서 예정 신고 때 공통 매입세액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그리고 예정 신고의 과세 공급가액이 8천만 원, 면세 공급가액이 2천만 원이니까 총 공급가액은 예정 신고 때 1억이 되겠죠.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 20만 원을 면세사업의 비율은 1억 중에 2천인 거죠. 그래서 20%가 나오는데 20만 원의 20%니까 4만 원만큼이 예정 신고 때 안분 계산을 통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나온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과세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과세기간 전체 자료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안분 정산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총 공통 매입세액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그리고 총 공급가액이 3억이고요. 이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은 9천만 원이죠. 예정 신고에 2천만 원, 확정 신고에 7천만 원이니까 합해서 9천입니다. 그래서 3억 분의 9천만 원 하니까 전체 과세기간 전체의 면세사업 비율은 3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15만 원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1월부터 6월 또는 7월부터 12월 전체의 자료죠, 지금. 그런데 우린 이미 1월부터 3월 또는 7월부터 9월이라는 예정 신고의 안분 계산을 통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이미 계산 한번 했었습니다. 얼마 나왔죠? 4만 원이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 금액 15만 원 중에서 예정 신고 때 했던 4만 원만큼 차감한 11만 원이 매입세액 불공제, 정산되는 불공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 문제 한 번만 더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문제를 바로 풀지만 여러분들은 잠시 멈춤해서 먼저 풀어보시면 좋겠죠. 자,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일단 예정 신고 때 안분 계산을 통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볼게요. 예정 신고. 자, 예정 신고의 공통 매입세액이 70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면세 사업의 비율이 예정 신고 때는 요걸 합치는 거죠. 총 3억 중에 1억 2천. 3억 중에 1억 2천만 원이 면세 사업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3억분의 1억 2천 계산하니까 요거 한 40% 나오겠네요. 그래서 70만 원의 40%니까 28만 원만큼, 요만큼 예정 신고 때 안분 계산을 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확정 신고 때 우리는 이걸 정산해야겠죠. 그래서 확정 신고는 전체의 자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시 해보면은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은 100만 원 되겠죠. 100만 원이고요. 자, 전체 공급가액이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은 요렇게 합치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2억 5천입니다. 전체 공급가액이 5억이고 면세 공급가액이 2억 5천이니까 요거 몇 퍼센트일까요? 요거 50% 나오겠네요. 반이니까. 그러면은 100만원의 50% 얼마죠? 50만원만큼 이 과세 기간 동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 건데 이미 우리는 예정신고 때 얼마를 공제받지 못했죠? 28만원 공제받지 못했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빼야겠죠. 28만원을. 8만원 빼서 얼마? 22만원. 자, 확정신고를 통해서 정산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나온 금액이 얼마인 거죠? 지금 22만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지금 두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해가 조금 안 되신다 하면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꼭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오는 항목이니까 잘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